자, 오늘은 더존 비즈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더존 비즈온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추억이 많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현대글로비스라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회사 회계팀에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소위 말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막 세워질 때 들어가서 매출액이 막 1조까지 올라가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단기간에 최대 매출 나온 회사인 거 아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초창기에 들어가서 정말 고생을 했었죠. 제가 회계팀에서 ERP TFT 팀에 있지는 않았는데, 제 선배가 ERP TFT 팀에 들어갔고, 저는 그때 당시에 부가세, 원천세, 결산,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원이니까 뭐 보조로 했던 거죠. 먼저 이 ERP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고 세무를 하잖아요. 근데 재무와 세무는 같은 결산에서 콜레이션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무는 재무회계, 세무는 세무회계예요. 그리고 원가는 원가관리회계고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법과 기업회 기준과 뭐 이런 것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 넣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보통 회계 시스템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결산을 하게 되면 재무회계,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를 같이 아울러서 시스템화 시키는 게 이제 회계관리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 원가관리회계는 좀 따로 원가 담당이 계산을 해서 재무 쪽에 토스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회계관리 시스템이 나오면서 원가, 세무, 재무를 한 방에 넣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룹웨어라든지 총무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시스템에 묶어서 넣게 된 겁니다. 그게 ERP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관리 시스템에서 ERP 시스템 넘어온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가 약간 따로 놀다가 그거를 통합한 게 회계관리 시스템이고, 거기서 인사 시스템, 그룹웨어, 총무 시스템 이런 걸 같이 넣은 게 ERP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ERP는 누가 강자냐면 이 분야에서 전 세계 1위가 SAP이에요. SAP라고 독일계 기업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또 이 ERP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5년, 제가 2005년 근무했다고 그랬죠. 내부 회계 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관에 필요한 기본 원칙. 그래서 제가 감사 보고서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제가 담당했어요. 회계 출신은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루에 3시간 잤어요. 퇴근이요. 아우, 울컥해 지금. 퇴근이 새벽 2시였고요. 출근이 아침 7시였어요. 그 왔다 갔다 뭐 1시간 빼고 3시간 자는 게 보통이었고, 그다음에 주 7일 했습니다. 어쨌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이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회계 감사에 이 내부의 전사적인 통지 절차를 어떻게 관리하냐, 요게 나오면서 ERP가 급속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1등이 누구냐면 독일계 세비였는데, 얘네가 돈을 얼마나 받냐면 대기업 하나에 몇 천억씩 받고 그랬어요. 현대글로비스만 그 당시에 150억 정도를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 아니고 현대글로비스만. 그 당시에 이제 더존비준이 막 나왔는데, 회계 관리 시스템 담당자들이 더존비준을 보고 야, 무슨 저런 짝퉁 같은 게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세비요, SAP가 돈을 더럽게 많이 받아요. 너무 비싸. 이거를 누가 내. 근데 대기업도 이 돈을 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 더존비준을 그때부터 받고, 아니나 다를까 짝퉁 ERP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계속 좋아진 거죠. 그리고 대기업도 내기 어려운 SAP니까 그 밑에가 더존비준이니까, 옛날에는 이게 대기업이 맡긴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면은 뭐 기업은행, 삼성증권, 삼성전자, KB국민은행 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배 위상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1년부터는 또 완전 다른 영역에 돌아섭니다.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예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쓰면 나중에 데이터를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고객이 확 늘어나니까 뭐예요? 이걸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더존비즈온의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2005년부터 이렇게 쭉 놀았을 때는 쉽게 말하면은 이 독일계 대기업 세배 고객을 뺏어먹는데 주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1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고객을 계속 늘리면서 이 폭발적인 상승이 언제 나오냐면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2단계 도약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ERP로 세배
세배 고객을 받아먹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가 뭐냐,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클라우드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게 다 회계 시스템 기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여기서 이제 계속 다각화를 시켜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회계 시스템보다 그 클라우드 기반이 이익이 한 3배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비율이 ERP가 50% 정도의 제품 현황인데, 여기서 제품 현황은 50%지만 20% 비중의 클라우드 기반이 아마 이익률은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두세 배 높다는 거예요, 마진이. 회계 시스템을 ERP를 클라우드로 내려오면 이런 영업이 늘어난다, 이익이.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네, 브랜드가 좀 틀려지고 있고,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매출 채권 팩토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더존 비지온이 계속 이 매출을 늘리면서 더존 비지온의 소프트웨어 ERP에서 1년에 4,500만 건의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액 수만 350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카카오가 국민 DB를 가지고 있다면 더존 비지온은 회계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 DB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10만원에서 한창 밑에 어울리다가 나중에 50만원, 60만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존 비지온도 지금 DB만 모아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돈 되는 걸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매출채권 팩토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죠. 그러면 판매자한테 영업을 해서 판매자가 이제 미래에셋 캐피탈과 손잡고, 더존 비지온이 미래에셋 캐피탈과 손잡고 하는데 내 거 유동화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겁니다. 미래에셋 캐피탈은 판매자한테 매출채권을 받아서 그걸 나중에 구매자한테 받겠죠. 그 과정에서 금전 대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팩토링입니다. 그게 원래 금융권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더존 비지온이 플랫폼을 만들고 자기 고객 기반으로 미래에셋 캐피탈과 같이 손잡아서 중간에 더존 비지온은 이 플랫폼 데이터로 수수료를 받아먹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뭘 잘 썼어요. 그리고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미래 먹거리는 되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는 맞아요. 왜냐면 더존 비지온이 데이터 센터를 차린 게 2011년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투자를 하면서 주가는 못 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 클라우드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주가를 올렸듯이 이것도 뭐 당장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데이터 DB 기반으로 몇 년간 사업을 돈만 쓰고 나서 나중에 회수하면서 주가가 날아간 게 작년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더존 비지온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게 100% 잘 될 거냐, 그건 개런티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DB를 가지고 이익화하는 과정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존 비지온 이 기사를 보시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7월에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확장해서 미래에셋 캐피털이랑 뭐 하겠다, 뭐 이런 기사는 저희 카페에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존 비지온이랑 신한은행이나 또 제휴를 해서 뭘 하겠다고 했죠. 정확한 거는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결국은 플랫폼 결합 전략, 여기 나가는 것처럼 이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더존 비지온이 갖고 있는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돈 버는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그럼 이 회사를 좋은 가격이냐,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추천하거나 그러려고 찍은 건 아니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더 많이 버는데 시장에서 희한하게 모르는 기업을 제일 좋아하고요. 이 기업은 이미 고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 40% 빠졌지만, 최근에 주가가 13만원에서 88,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88,000원도 이익 대비해서 싼 게 아니에요. 지금 올해 이익이 1,000억이 안 될 텐데 한 8,900억일 텐데 시총이 지금 2조 5천억, 2조 6천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이 얼마나 커질지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해 봐야 되는 종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비즈니스 플랫폼 생태계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